제가 이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양반이 형편없는 거죠. 살아갈 길이 깝깝하다고 하더라고요. 막막하고. 그 지금 73살인데 그 와이프가 71살인데 집사람도 아프다는 거예요. 자신도 여기저기 아픈데 와이프는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물어보면 재산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새 살고 있는데 동두천에 빌라 한 채가 있대요. 자기 명의로. 근데 그게 동두천 구석에 빌라 시세가 얼마 되겠어요? 이게. 돈 5천도 안 돼. 근데 그 5천만 원의 집을 갖고 있다는 자산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만약에 사모님이 아프거나 그대가 아프게 되면, 형님이 아프게 되면 가야 될 길이 어디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 입원하게 되는데 그 입원비 누가 감당하시겠어? 지금 자식하고는 거의 남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양반인데 거기다 또 재혼하신 양반이야. 누가 감당하겠어?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는요,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아프게 되면 이게 현실이요. 서로를 버릴 수밖에 없다.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한번 뵀으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내가 그 리마인드를 해줬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후배 처남댁이 이것도 후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남댁이 55세의 치매가 와서 10년 남짓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점점점 이게 그 병이 심해지니까 지금 1년 6개월 정도를 거의 누워 있답니다. 욕창이 날 정도로. 그래서 월 병원비가 550에서 600이 된대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 말 듣고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무슨 요양병원 병원비가 요양원이면 550, 600이 말이 되냐.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처남이 강화도의 빌라에 사는데 그거 처분해도 돈 안 된대요. 그 1억 남짓.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처남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전에 어떤 양반이 와서 이거 빨리 처분해라. 명의를 바꾸든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 자기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도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인가 기다려야 된다고만요. 이 사람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면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됐는데 자식이라든가 친척, 형제들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이 사람 내일이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처남댁은 그 후배가 한번 카드를 600을 긁어줬는데 그 처남댁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죽으면 안 되지만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또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빚을 결국 누가 안게 돼요? 자식이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게 아마 어떤 사이트를 뒤져도 이런 얘기는 없을 텐데 자산 관리 이게 좀 돈 안 되는 집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배한테 그 빨리 그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아들 명의로 아들이 이제 기획부동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명의로 그 돈 그 공시지가 3천만 원도 안 돼. 아들 명의로 하고 그걸로 들어가면 당신 부부가 노령연금에 기초생활수급자 받으면 부부가 노후에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비도 상당 부분 지원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 흘러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70대인데 생활비를 어느 날 말 그대로 로또 맞지 않으면 지금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삶의 터전을 바꿔라. 도시에서 버티지 말고 지방이나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겨라. 이사를 해라.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어르신의 삶의 질보다 시골에서 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다. 그 이유가 뭐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조심할 게 땅이나 집을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땅이나 집을 1억짜리 땅이나 집을 산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산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을 주고 사든 몇천만 원 주고 땅이나 집을 사게 되면 시골의 텃세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귀농귀촌의 성공할 확률이 좋게 해서 10%가 안 됩니다. 발전기금 요구사항이 많아. 그래서 절대로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길 때 땅이라든가 집 같은 거 절대 사지 마시고 자산 관리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시게 되면 제가 이거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빈집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농업진흥공사든가 이런 데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뒤져보세요.
빈집을 연결해주는 사이트 넘쳐납니다. 제가 아는 양반이 사업 실패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이거 하는 일이 뭐 지공선사, 장로, 목사, 식충이었죠. 식충. 그 나이 먹어서 이제 70 초반인데 아까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노후에 주변에서 대접 못 받고 일 없으니까 한심하게 시간 때우느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걸 보고서 시골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집이 예천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알고 있는 지인이 이제 연결을 해줘서 갔는데 집 주인이 형제들이 이제 집 주인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고향 집을 처분해봐야 시골집 처분해 돈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그 자기네들 형제들끼리 이제 이걸 나눌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나이 먹으면 고향 집을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해서 제2의 삶을 살자. 근데 이 집을 그냥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이제 처갓집에 노는 살인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아흔에 돌아가셨는데 4개월 되니까 집이 폐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명목상 연세 50만 원의 집을 구했대요. 근데 명목상. 근데 그 집에 딸린 터를 1000평을 무상으로 이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집주인이 이 1000평의 농사를 지어서 생활비를 좀 버티시라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답니다. 50만 원이면은 10년 해봐야 500만 원이요. 1000평 농사지면 생활비 벌 수 있어요. 조금 공부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이제 시골로 이제 삶의 터전을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지원이 되더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준답니다. 이사 비용 지원해주고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해 준대요. 그 동네 이제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집들이 잔치하는 것도 비용을 지원해 준대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양반이 또 서울에서 옛날에 뭐랬냐면 노가다, 시계, 토목, 건축 이렇게 왔다 갔다 딱 따라다니면서 이제 집수리 하는데 이제 그 집 짓는데 이제 그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 집수리 비용 지원 받으니까 자기가 이거를 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업자 불러다 하니까 그래서 뭐 한 100만 원 지원 받았는데 다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면 100만 원, 120만 원 들어갔는데 아니 자기는 50만 원만 이거 집을 수리했다는 거야. 나머지 50%는 자기가 본 거지. 그러고 보니까 또 소일거리가 또 많고 일거리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되찾고 점점 젊어지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동네 어르신들이 애 취급한대요. 70 초반이면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우스갯소리로 형아나 누님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아서 너무 좋대. 그리고 또 후배 하나가 이 친구가 그때 62살인데 부부가 같이 이제 그 자영업 하다가 이제 거덜내가지고 그 62세에 자영업 하다가 빚만 진 거죠. 그 일자리는 없고. 처가 집사람이 저 김천 사람인데 김천에 고향에 내려갔더니 여러분들 절대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하더라도 집을 사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연고가 있잖아요. 그 처갓집이 거기니까. 근데 땅 200평에 한 25평을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놨는데 그 외지인이 그 집을 돈 들여서 지었는데 와서 못 사는 거죠. 외로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한 2, 3억 들였는데 이 사람은 1억 2천에 그걸 샀대요. 그러니까 1억 2천에 자기가 이제 한 7천인가 있었고 5천 대출 받아가지고 1억 2천에 샀는데 부부가 지금 한 달에 500번대요. 그렇게 일자리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밤에 너무 행복해서 껴안고 왜 우리가 이제 내려왔나 그런 얘기 하는데 형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 오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이제 또 친구들하고 이제 그 다 이게 체육관 친구들인데 같이 한번 이제 놀러 갔는데 삼겹살을 푸짐하게 내놓는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버티기 힘들면 내려오시오. 내가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연고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 처가집도 폐가가 되니까 이게 처갓집이 논산 시내에서 가까워요. 한 350평 되는데 보증금 100만 원을 받고 조건이 집을 팔게 되면 무조건 나가는 조건으로. 근데 뭐 당분간 2, 3년은 팔 일이 없거든요. 그 임대료 받는 게 아니고 보증금 100만 원에 350평 그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그 350평 텀밥만 해도 연 뭐 몇백만 원 만들어낼 수도 있죠. 우리 장모가 기어다니면서도 그저 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200평을. 그래서 생활비라는 것은 나이 먹어서 조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멋진 인생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고 남한테 손 안 빌려도 되고 그래서 건강도 되찾고 또 일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팔 속담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현상은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